MIT도 거절한 미국 천재 소년이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는? 세계가 주목한 그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디 베이커입니다. 17살 보스턴 외곽의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국 학생이지만 제 인생은 평범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릴 적부터 숫자는 저에게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5살 때 이미 세 자릿수 곱셈을 머릿속으로 해결했고 10살에는 미적분학을 독학했습니다. 지금은 계산기 없이도 복수 함수론과 다변수 미적분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답안을 의심했고 친구들은 괴짜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제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수학 시간이면 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이토록 고독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밀려오는 권태감에 휩싸여 인터넷을 뒤적이다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화려한 불빛들, 정교하게 설계된 건물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 시스템. 그 영상 속 서울은 마치 거대한 수학 공식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더 찾아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흥미로웠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첨단 기술의 집약체 같은 교통 시스템,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 특히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과 연구 환경에 관한 글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은 수학적 천재성을 단순한 특이함이 아닌 국가적 자산으로 여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모든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의료 기술까지. 한국이 이뤄낸 기술적 성취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밤마다 한국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도 감탄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관심을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1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번쩍이는 서울의 불빛 속에 제 재능이 꽃 피울 수 있는 땅이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졸업 후 계획을 물으셨을 때 주저없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MIT도 하버드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음 날 학교 강당에서 열린 국제 수학 컨퍼런스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한국인 교환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건넨 한 장의 명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당에서 만난 강태준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환 교수로 미국 MIT에서 특별 강연을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질문을 드리기 위해 다가갔는데 제가 평소 풀고 있던 수학 노트를 우연히 보신 박사님께서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젊은이, 이 풀이법은 누구에게 배운 건가요? 사실 독학으로 터득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박사님은 한동안 제 노트를 뚫어지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국의 수학 연구 환경과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학적 재능이 실용적인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젊은 인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이한 아이로 취급받고 있지만 한국이라면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재를 국가의 보물로 여깁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강 박사님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열정적인 모습에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 한국행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코디, 한국은 전혀 다른 세계야. 언어도 문화도 모두 낯설어. MIT나 하버드가 널 원하는데 왜 굳이 그 먼 나라로 가려는 거니? 부모님의 우려는 이해했습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제가 갑자기 아시아 국가로 떠나겠다는 건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강 박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더 얻었습니다. 박사님은 제 수학 논문 초안을 검토해 주시며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학기술원에서 특별 인터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말리셨고 아버지는 한국행이 충동적인 결정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친척들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후에 해외에 나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울의 영상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24시간 안전한 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한국은 마치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았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워지며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MIT에서는 파격적인 장학금 제안이 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회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메일함에 서울과학기술원에서 온 특별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연구실에서 제 이론을 실제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 장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도록 흥분된 마음으로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렸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완고한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국인 인재에게 제공하는 지원 내용과 연구, 환경에 관한 설명을 읽으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구나. 그날 밤 가족회의에서 마침내 조건부 허락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시험 삼아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적응하지 못하면 돌아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받아낸 후 남은 고등학교 생활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졸업식에서 수석 연설을 마친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들로부터 쏟아지는 입학 제안서들을 뒤로하고 한국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강 박사님의 도움으로 비자 신청부터 기숙사 배정까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7년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인지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울과학기술원의 안내 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그리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단지였습니다. 제 수학 이론이 실제 기술로 구현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한국의 효율성을 바로 체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첨단화된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절차는 놀랍도록 신속했고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고속철도는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 그리고 곳곳에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대중교통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들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열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지만 한글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체계가 수학을 좋아하는 제게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과학기술원의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를 지도해 주실 박민혁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세계적인 암호학자인 박 교수님은 제 논문을 세세히 읽으셨다며 그 이론을 한국의 차세대 암호화 기술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코디 군의 수학적 접근은 기존 암호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을 한국으로 초청한 이유입니다. 그날 저녁 학교 근처 한식당에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매콤한 김치찌개와 갖가지 반찬들은 생소했지만
그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식사 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한밤중에도 안전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국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첫 주말 서울 도심을 혼자 탐험하며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서나 초고속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이 해결되는 편리함. 대형 서점에서는 세계 각국의 최신 학술 서적들이 가득했고 미국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도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부모님과의 영상통화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코디, 아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집에 돌아와 주면 어떨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아픈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어머니께서 우선 학업에 전념하라는 말씀에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일주일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한국 생활에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원의 수업은 미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치열한 학구열에 압도되었습니다. 토론식 수업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과 깊이 있는 사고방식에 놀라웠습니다. 특히 수학적 문제 해결 방식이 미국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프로그램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수였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마다 손짓발짓으로 설명해야 했고 길을 물을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도와준 것은 동기 윤소라 학생이었습니다. 소라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 학생으로 저의 한국 길라잡이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한국 문화와 예절,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라의 가족들이 저를 주말 식사에 초대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의 가정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간미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가 특별 장학생으로 온 것에 불만을 표했고 외국인 특혜라는 말이 제 귀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준호라는 학생은 공개적으로 제 연구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서울대에서 수학상을 여러 번 수상한 수재로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의 편리함은 놀라웠습니다. 지문인식으로 건물 출입이 가능하고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과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밤 늦게 귀가해도 안전한 거리,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도시 시스템이 매일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박 교수님 지도하에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에 제 수학 이론을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연구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체계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팀원들 간의 긴밀한 협업 문화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시스템의 효율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이론이 실제 기술로 구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이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풀고 있던 문제를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 접근법이 독특하군. 한번 같이 풀어볼래?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풀이 방식을 비교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이준호가 첫 한국인 친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도 저를 소개해 주었고 덕분에 연구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적응의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아침 미국에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 악화 소식에 즉시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며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기 전 소라와 이준호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제 걱정을 덜어주려 노력했고 이준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연구를 원격으로 계속할 수 있어.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가능해.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박 교수님께서 특별히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최신형 태블릿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기기 하나로 한국에 있는 연구실 시스템에 완벽하게 접속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기술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며 한국에서 가져온 태블릿으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8,000km가 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구실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신기하게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첨단 주방용품과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제가 설명하는 한국의 기술 발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서울의 발전된 모습,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 힘들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려주는 전자 표지판이 있었죠. 한국에서의 연구 경험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양자 암호화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선 한국의 기술력, 기업과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연구 시스템, 그리고 실용적인 결과물을 빠르게 도출해내는 효율성까지. 특히 제 수학 이론이 실제 반도체 설계에 적용되는 과정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MIT에서 특별 전형으로 저를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이 온 것입니다. 파격적인 장학금과 함께 제가 연구하던 분야를 계속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제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고 어머니도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영상통화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 교수님과 연구팀 동료들이 모여 있었고 화면 속에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제 이론이 실제 제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디, 자네의 수학적 접근이 우리 프로젝트의 돌파구가 되었네. 한국으로 돌아오면 더 큰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걸세. 화면을 통해 본 연구실의 최첨단 장비들과 활기찬 분위기는 MIT의 제안이 주는 안정감과는 다른 흥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느꼈던 소속감과 인정받는 기쁨이 그리웠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안정된 미래와 한국에서의 도전적인 가능성 사이에서 저는 마음의 저울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첨단 기술의 세계와 그곳에서 펼쳐질 제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두 가지 경로를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MIT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공계 대학답게 훌륭한 시설과 저명한 교수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게 제안된 연구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학과장님은 제 연구 방향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 취업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코디, 여기서라면 노벨상을 바라볼 수도 있네. 한국에서의 경험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게 어떤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며 한국의 연구팀과 함께했던 열정적인 토론,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실험, 그리고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MIT의 연구실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지만 어딘가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가져온 태블릿으로 서울과학기술원의 연구실에 접속했습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새로운 시제품이 보였습니다. 소라와 이준호는 제 이론을 바탕으로 더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었고 그 결과물은 이미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회사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깊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저의 뜻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MIT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뿌리치고 왜 굳이 낯선 나라로 돌아가려는 거냐? 한국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연구의 자유로움,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빠르게 구현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재능이 온전히 인정받는 환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한국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지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회적 신뢰와 질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신 후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가족 모두 서울에 가서 제가 생활하는 환경을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되어 마침내 가족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의 표정은 이미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빠른 입국 절차가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부모님은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정돈된 도시 경관과 촘촘히 연결된 교통망, 그리고 어디서든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미국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울과학기술원에 도착하자 박 교수님과 연구팀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연구실 투어를 하며 부모님께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와 그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 수학 이론이 실제 반도체 설계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동안 부모님은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셨습니다. 첨단 의료시설, 24시간 안전한 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까지.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예의와 질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은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밤 아버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듯 했습니다. 특히 서울과학기술원에서 제 연구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을 지켜본 후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그저 특이한 아이였지만 한국에서는 진정한 인재로 대우받고 있더구나. 이곳에서 내 재능이 꽃 피우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어머니도 한국 생활의 안전성과 편리함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밤늦게도 여성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거리, 세심하게 설계된 공공시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고 느끼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우연히 어머니가 경험한 경미한 발목. 부상 때 방문한 서울의 병원은 미국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친절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를 얻게 된 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한국에서의 삶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귀국하시며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제 수학적 접근법은 양자 암호화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6개월 만에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의 연구진도 저희 팀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어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 전문적인 토론까지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적응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김치와 매운 음식도 즐기게 되었고 주말이면 소라와 이준호를 비롯한 한국 친구들과 산을 오르거나 전통시장을 탐방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며
저는 한국의 시민권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준 기회와 성장을 생각하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곳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박 교수님께 상담을 구했고 교수님은 기꺼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즈음 국내 주요 전자회사에서 제 연구를 산업에 적용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학계와 산업계를 오가며 제 이론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은 놀라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몇 년이 걸렸을 프로젝트가 단 몇 개월 만에 시제품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런 저의 성공 사례는 점차 외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천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한국의 연구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원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원하는 외국인 지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저의 근황을 자랑스럽게 이웃들에게 전하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지인들도 점차 한국의 발전상과 연구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몇몇 기업가들은 한국의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투자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특별 영주권을 취득한 저는 이제 한국 국적 취득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에 제가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담은 에세이를 준비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찾은 소속감과 성취감을 생각하면 이 결정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국적 취득 면접일이 다가왔습니다. 법무부 사무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난 3년간의 한국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던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예상보다 친절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된 면접에서 제 연구 성과와 한국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물으셨고, 저는 준비한 대로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대학과 연구소가 있는 미국을 떠나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공동체 의식,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제게 준 기회와 인정이 미국에서는 결코 얻지 못했을 소중한 가치였다고 전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2주 후 저는 특별 공로자로 인정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국적 증서를 받아든 날, 박 교수님과 연구팀 동료들이 깜짝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적 취득 후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과 함께하는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제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은 해킹 방지와 데이터 보호의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이 기술은 곧 국제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한 방송국에서는 외국에서 온 한국인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대중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특이한 아이였지만 한국에서는 제 재능이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준 기회와 신뢰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 과학자들로부터 한국 유학과 연구 환경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서울과학기술원은 글로벌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해에만 12개국에서 50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했고, 저는 이 프로그램의 명예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국적 취득 1주년을 맞아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스턴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한국의 고령자 복지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에 큰 신뢰를 갖게 되었고, 어머니 역시 한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5세에 저는 부모님을 서울의 강남 아파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한국 요리 강좌에 등록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 저는 서울과학기술원의 최연소 부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양자 보안 기술은 이미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시설에 적용되었고, 해외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론이 실제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있던 30번째 생일,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인터넷에서 처음 본 그 영상 속 풍경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강변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던 17살 미국 소년이 어느새 30살 한국 과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저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진정한 고향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